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우정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야, 도서관 그러면 굉장히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밝고 환하신 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저녁에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시니까 저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방우정입니다. 뭐 글로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영어로 소개를 하면은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방우정 간단하게 룸 프렌드십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생각보다 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소개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참 다양한 데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한 5, 6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런 청와대에서 전화 종종 받습니까? 역시 동구 구민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오찬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지 않습니까? 참 이 고마우신 분들 초청해가지고. 근데 분위기가 참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제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아쉽게도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바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3달 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혹 그 이후에 청와대 들어오십시오. 들어가고는 싶지만 이게 선약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용이고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일정 조율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십시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네, 가고 싶습니다. 저도. 또 한 번 한 7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모 정당에서 무슨 그 당 총재 비서실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진짜 안 놀라시네. 국회의원 전화도 자주 받습니까? 역시 대단하신 분들을 뽑혀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얘기도 오늘만 하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워크숍을 합니다. 서울에 무슨 양재동 교육문화학에서 워크숍 하는데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저로서는 영광이죠. 야, 이 국회의원님들이 나를 찾는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을 받아야지. 근데 하루 전날 통합민주당 당총재 비서실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쇠고기 파동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저는 청와대도 못 가고 국회의원도 못 만났지만 청와대 국회의원보다도 정말 도서관에서 뭔가 꿈과 희망과 비전을 꿈꾸면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의미 있고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인명사전에 등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도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산짐승을 붙이는 사람. 오, 경상도 이게 최고의 감탄사입니다. 오.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텔레비전에 1시간 특강을 했는데 검색어 1위가 올라왔어요. 야, 막 신문사에서 전화오고 많은 지인분들이 축하해주고. 또 한 번은 이제 김제도이가 무릎팍도사에 출연해가지고 당시 강호동 씨가 미래 청첩장을 적어라. 김제도이가 사회는 이성엽, 주례는 방우정 선생님 제 이름을 적었어요. 전국의 많은 시청자가 방우정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알죠. 저게 내구나. 그래 검색이 막 올라온 거야. 저는 1999년도에 김제도이가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결혼을 하면은 선생님이 주례를 봐주십시오. 그때 주례 부탁을 받고 주례 준비만 16년째. 국내 최장기 주례 준비원이었어요. 올해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작년 연말에 만났어요. 토크 콘서트 하면서 그 부탁을 했습니다. 제동아, 네가 원하면 내가 주례는 봐줄 수 있다. 근데 부탁이 있다. 선생님 뭡니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결혼하라. 김전동 김정 삶 있고 저는 저의 삶 있고 여러분의 삶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뿐인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던 이 사회는 내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15년도에 그 무더운 여름을 나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 만추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남녀노소 지과를 막론하고 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주어진 자기 일을 즐길 줄 사람. 저는 제 일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강의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 저녁 시간에 귀하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저는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무대에 습니다. 참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저 결혼했습니다. 혹시 궁금할까 싶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다고 막 박수 많이 치는 바람에. 그렇잖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몇몇 사람은 딴 생각을 합니다. 저거 결혼은 했는가? 애는 몇 친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재동은 정말 똑같다. 형제간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문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저는 늦게 했어요. 오후 2시에 결혼을 했는데 이런 유머도 먹히네요. 여기는 청소년들이 이런 유머 하면요 쓸렁하다고 야유가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폭발적이네요. 이런 유머 많이 해드릴게요. 그 오후 2시에 결혼했다 그러면은 믿으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강사님은 점심만 주려고 그때 했습니까? 이 가만히 있어. 별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레크레이션하고 이벤트 MC하고 강의한 지가 30년이에요. 30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한 분야 쪽으로 10년을 하면은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 20년을 하면은 그 분야의 대가다 이런 얘기를 하죠. 30년을 한 분야 쪽으로 하면은 저는 그 분야의 역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대중들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서보니까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어디가 궁금한지, 어디가 가려운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번쩍 뜨이는 거예요. 저는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무대에 섰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뭐 강사님은 9살 때부터 했습니까? 이제 많이 친해졌대. 진짜 강사들한테 에이 하고 이런 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10살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 나이가 55이네요. 1961년생 신축년 소띠. 저는 소띠인데 부모님은 니는 농띠다 이래가지고 저하고 누가 동갑이냐면은 오바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대통령하고 있는 분인데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세계는 제가 석 달 빨라요. 저는 5월생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8월생이고 만나야 뭐 말을 트든가 하지. 오바마 대통령은 바쁘고 저도 바쁘고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데 몇 년 전에 미국에 취임식 할 때 제가 못 갔어요. 초청을 안 해줘가지고 안타깝죠.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옛날 같으면 뭐 60 같으면 회갑잔치를 했는데 요새 회갑잔치도 없잖아요. 시골에 가면 70대도 경로당 가도 지정석도 없어요. 문 옆에 우풍센데 쪼그려 앉아 계시다가 80된 사람이 야 문지방에 막걸리 2병 받아왔나? 쫓아가서 신고를 해야 돼. 어떤 데는 90된 사람이 80된 사람 보고 니도 따라가라 심심한데 이렇게 하면은 80대 막걸리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충북 보원에 경로당이 하나 생겼는데 80세 이상만 출입하는 경로당이 생겼어요. 79세 아저씨 와가지고 주민등록증 대조해가지고 받고 당했어요. 어리다고. 그분 재수해가 다음에 어렵게 경로당 들어갔어요. 들어가도 문 옆에 앉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60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60 이후에 30년, 40년의 인생이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요양원에 누워서 20년 동안 인생을 허비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 이모자 또 다른 꿈을 위해서 도전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과제라는 거죠. 저는 그걸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긍정의 힘, 고맙고 감사하구나.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있고 자식도 있어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둘 다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 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귀엽다고 귀여운 줄 아세요. 그냥 저만 귀엽다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귀엽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가족이 만장일치로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보통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자기가 해준 걸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허리띠 쫄라매고 등골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너를 낳아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했는데 너는 그 반만 열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자식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그런 마음도 헤아려줘야죠. 자식은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이 핏덩이가 태어나면서 자기도 정신도 없을 텐데 엄마 아버지 만나러 온다고 선물을 안고 왔잖아요. 가슴에 품고. 그 선물이 뭐냐? 듣기만 들어도 가슴이 울컥하고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타이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누가 줬느냐?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태어남으로써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자식들만큼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을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돌이켜보십시오. 가졌을 때 그 설레임.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 어머니가 된다는 거. 태어났을 때 그 첫 상봉 장면.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아마 그 장면입니다. 누워있다가 뒤집었을 때 그 감동. 초능력을 지닌 줄 알았죠, 제 아들이. 방에 뻘뻘뻘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구석에 뻘떡 앉아있으면 엄마들 울어봅니다. 감동해가지고. 그런 많은 기쁨과 감동을 줬으니까 부모 역할은 뭐냐? 그런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들처럼 행복하고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부모 역할이다.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서 갚아드리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그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또 다른 가정을 이끌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저는 긍정이 많이 듭니다.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놀라지 마세요. 차도 있습니다. 할부 끝났는데 뭐 별 의미도 없네.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 집도 샀습니다. 이제 영 반응이 없네. 이제 자랑 많이 하면 집을 사기는 샀는데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동이가 1974년도에 태어났죠. 네. 그때 대구의 계명전문대학 관광과 입학을 했습니다. 92년도에. 1992년도에. 9학번이죠. 그때 대구에서 유명한 전설의 MC가 있었죠. 이름만 적어놓으면 수천 명이 모이는 연예인을 능가하는 대단한 MC. 그 사람이 접니다. 그때 제동이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사회 보는 걸 보고 야, 나도 저런 MC가 되어봐야 되겠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진로를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MC가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7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7년 동안.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도 하나의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7년 동안 앉아나 서나 자나깨나 노력해 보십시오.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동이 제일 많이 한 게요. 역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독서입니다. 독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독서량입니다. 정말 많이 읽었어요. 애가 낯도 많이 가리고 몸도 조금 약하고 그러니까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책만 읽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행사를 보러 다닙니다.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관심 분야 쪽으로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특징이라든가 무슨 멘트라든가 재밌는 거라든지 전부 다이어리에 쫙 남깁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사자성어, 적자생존. 적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도에 저를 찾아왔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7년 전에 선생님을 뵙고 저는 MC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었습니다. 제보고 신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지금까지 김재동 한 명밖에 없었어요. 기분이 괜찮았어요. 내가 눈은 작아도 안목은 있구나. 그 당시 저는 가장 많이 들었는 게 MC계의 떠오르는 태양, 독보적인 존재, 살아있는 거성, MC계의 황태자, 지존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말 딱 한마디로 선생님은 신입니다. 그냥 확 쏠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선생님은 천수구입니다. 천수구가 뭐냐 그러니까 하늘천 줄수 입구, 하늘에서 내린 입을 천수구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확 사귀고 싶더라니까. 그때 그 말 듣고 나서. 그래, 출처라도 알아야지. 집에 가서 컴퓨터에 검색하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네.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가 만든 말이래. 그래가지고 너하고 내하고 세상을 한번 뒤집어보자, 웃겨보자. 그래가지고 MC 리더스라는 사무실을 만듭니다. 지금은 17년이 됐는데 20명의 MC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사원을 뭘 할 것이냐. 홍희 인간이다. 널리 인간을 기쁘게 하라. 참 만들어는 우리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박수를 해주십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슬로건을 뭘 할 것인가. 비록 대구지만 우리는 전국을 무대로 뛰어야 된다. 슬로건이 커야 된다. 슬로건을 뭘 할까? 조국과 민족이 웃을 때까지, 대한민국이 웃을 때까지, 7천만 동포가 웃을 때까지. 그렇게 가지고 인연이 되었던 거죠. 예. 여러분 TV에 나오는 김재동, 유재석, 강호동 많은 사람도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책, 그렇죠. 중요하죠. 책, 그렇죠. 또 독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기개발. 또 열정. 와, 이거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라니까 열정, 대단한 열정이죠. 또 포용력. 이런 전문 용어를 막 다 쓰시네. 이거. 포용력, 국민윤리 용어 같은데 남들을 또 그죠? 큰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다. 또 자기 관리. 오래간만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럼요. 아까 농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 관리 이런 얘기 그렇죠. 철저한 자기 관리잖아요. 그래야 롱런 할 수 있고 또 노력. 예, 감사합니다. 막 던지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또 나중에는 근면 자조 협동까지 나오겠더라고요. 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근데 저는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 결론적으로 입담과 재치, 순발력, 그렇죠? 탁월한 21세기는 표현의 시대다. 표현하는 것이 외적인 표현과 내적인 표현이 있다. 외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의 모습 안 시켜도 잘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아줌마는 아무리 살을 빼려고 노력해도 안 돼가지고 말을 타면 살이 빠진다. 한 달 내내 말을 탔는데 한 달 후에 아줌마는 살이 안 빠지고 말이 살이 빠지고. 운동은 누가 했습니까? 말이 운동을 말이. 여러분 말 중에 뚱뚱한 말 봤어요? 말이 왜 날씬한지 알아요? 매일 뛰니까 날씬한 거. 어떤 아줌마들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100% 거짓말입니다. 안 볼 때 숨어서 뭘 먹어도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지 무슨 물만 먹어서 살이 쪄요. 이 아줌마가 저녁 먹고 또 말을 털어옵니다. 안 그래도 말은 힘들어 죽겠는데 저녁까지 먹고 오니까 말은 눈물 먹어 달립니다.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말이 우리에 들어가 잠이 안 옵니다. 왜? 이 아줌마가 한 달 끊었다는 얘기 듣고 났습니다. 이 아줌마가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말을 얻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이 빠지는 거지. 외적인 뭐냐? 저는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앞으로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할 테니까. 물을 때마다 깜짝 놀란다. 물을 때마다 웃음이 팍팍 거쳐지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도 가고 또 의사들은 물 한 잔 마시는 걸 권해요. 우리 몸에 1.5에서 2리터 물이 필요하다. 하루에 한 6잔, 7잔. 그것도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중요하고.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저번에 서울에 이제 CEO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은행장도 계시고 회계사, 변호사,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강연화가 자 CEO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CEO가 눈을 떠요. 이야, 뭔가 남들이 생각지 않을 테요. 일어나면 눈을 떠야 화장실을 가든지 물을 마시든지 휴대폰을 보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번에 또 이장님들 강연을 하러 갔어요. 이 이장님들이 또 대단합니다. 예, 이장님들은 웃음이 목까지 올라와도 이래 참아보세요. 거기 가서 CEO를 하겠어요. 서울의 CEO분들에게 아침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뭡니까? 그러니까 눈을 떠요.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데 이장님은 조용합니다.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장님이 일어나야 눈을 뜨지. 저는 이 일 그만두려고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하면 눈을 떠야 돼요. 배웠잖아, 그죠? 남들이 생각하는 창의성. 그럼 화장실 가서 머리를 감습니다. 머리 감을 때는 어디부터 감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아야 됩니다. 눈을. 지금 눈 얘기를 지금 5분 짜고 있는데 지금 소통의 지름길은 뭐냐? 남에게 귀담아 들어줘야 돼요. 경청입니다. 그리고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핵심이 눈이잖아요. 5번째 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100명이 물어봅니다.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습니까? 그러면은 지극히 평범한 80명은 아무 생각 없이 머리부터 감지. 19명은 창의적으로 접근합니다. 머리는 아닐 것이다. 손끝, 세면대, 수도꼭지, 뒤통수, 정수리, 왼쪽, 오른쪽. 전번에 의사분들 한 400명 특강하러 갔어요. 그래갖고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전문직에 계시고는 틀려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후두부. 소통의 지름길은 뭐냐?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줘야 돼요. 그걸 경청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의 얘기라도 인격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인의 오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은 남의 얘기를 근성으로 듣습니다.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얼마나 근성으로 듣고 있는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따라해 봅시다. 100, 200, 300, 400. 말은 할 줄 안 해. 그래도 놀랬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말을 할 줄 알면 얘기를 주고받아야 토크가 되는 거예요. 100, 200, 300, 400. 100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독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 도전을 꿈꾸고 있는데 100 다음에는 101이 맞아요. 초등학교 1학년 문제잖아요. 국어나 영어는 문장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거북이 해보세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는데 책을 좀 읽으세요. 책을 와가지고 그냥 벌써 시험지 걷어갔어요. 벌써 이런 문제 틀리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억울하고 보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었지롱 걔가 틀리고 오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아차는 순간에 틀리는 거예요. 그냥 고정관념으로 그냥 보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래버려요. 작년에 보세요. 수능 영어 하나 수학 하나 틀리면 2등급입니다. 2등급.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12년 동안 하루에 평가하는데 아차한 순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영아기 유아기 쭉 성장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들과 소통이 제일 안 되는 시기가 어느 시기였습니까? 지금 지금 이 순간. 그걸 뭐라 그래요? 사춘기라 그러죠. 사춘기가 언제 와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죠. 네.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이제는. 재밌습니다. 의견이니까. 제가요 안심도서관에 강연을 갔더니 사춘기가 언제 와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이 시도 때도 없이 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쓸게요. 정말 할머니하고 똑같다. 할머니 사춘기가 언제 와요? 그러니까 저녁답에. 그건 더 낫다. 저녁답에. 이게 더 과학적이지. 아침보다는 시도 때도 없이는. 그래 보통 사춘기가 언제 오느냐? 보통 나이나 학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정도. 중학교 1, 2학년. 빠르면 초등학교 5, 6학년. 질풍노도의 시기. 이유 없는 반항. 들어봤습니까? 주변인.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주변인 안 그럽니다. 외계인 그럽니다. 외계인. 어렵고 힘들죠. 실질적으로. 왜? 하나의 인격적으로 성장이라는 거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부모에게 구속되지 않고. 강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대상이 누구냐?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집단. 우리는 그들을 강사들의 무덤이라 그럽니다. 거기 강의하면 잘못 갔다 오는 순간 한 달 동안 악몽과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어떤 강사는 시름시름 앓다가 강의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요. 강사로서 안 갑니다. 돈을 목적으로 안 갑니다. 제가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식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이유와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감동이라도 좀 하세요. 감동이라도 잘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갈 때는요, 일단은 아버지는 좀 내려놔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가면은요, 절대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잠시 아버지를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같은 눈높이에서 어른의 잘못도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씌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의 장점은 칭찬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상상력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머리가 더 잘 돌아가요. 여러분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애들이. 저는 강야로 가가 배우입니다. 중학교 2학년 강야로 가가 청소년 여러분, 거북선은 이순신 장관이 만들었습니다. 애들은 뭐든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선생님, 거북선은 목수가 만들었는데 왜 가고 있습니까? 와, 대단하잖아요. 경이롭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와 임마 쓸데없이 가르쳤는데, 이야, 내가 몰랐던 걸 신이 나죠. 달리기를 하다가 2등을 제꼈습니다. 나는 몇 등입니까? 선생님, 제끼면 실격? 제끼면 실격입니다, 여러분. 실격. 그렇잖아요. 여러분, 북극이 추워요, 남극이 추워요? 오늘 문제만 2천 문제 풀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막 집중 문제풀이. 둘 다 추워요. 예, 동구도 추운데.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동물 5마리. 북극곰, 다음에 펭귄, 서서히 막히죠. 이제 한계가 옵니다. 전번에 내가 어디 강의하러 갔는데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동물 5마리니까 펭귄, 북극곰 콱 막히는 거 뭐 나온 줄 알아요? 놀랍게도 생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옆 사람이 도다리 엄낙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나오면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연수를 받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 강의고 제 강의 끝나면 집에 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업돼가 있겠습니까? 근데 집에 가기 전에 고생했다고 바닷가 횟집에서 회식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80%가 횟집에 가, 80%가. 그러니까 북극, 남극, 바다만 얘기해도 막 광어, 우럭, 도다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걸 관심이라고 합니다. 관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심. 대단합니다.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동물 5마리. 정답은 펭귄 5마리예요. 5마리를 대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실력도 안 되면서 종류에 도전해가지고 생선, 광어 나오고. 근데 저는 최고의 관심은요, 저는 여기서 감동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경험을 쌓거든요. 유치원 원장님들 강의하러 갔는데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동물 5마리 바로 나옵니다. 핑구, 핑가, 로비, 뽀로로, 둘리. 저는 이런 사람을 달인이라고 합니다. 달인.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관심. 그것이 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달인은 남들이 싫어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매일 설악산에 진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새벽에 청소하고, 떡볶이의 달인, 떡썰기의 달인, 초밥의 달인, 김밥의 달인, 배달의 달인.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비로소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남들과 차별하는 것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관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야 쪽으로 목적을 지니고 진로를 펼치겠다면 그것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관심이 그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관심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테스트를 해볼게요.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뭘 죽겠습니까? 빙고. 드디어 65분 만에 만장일치의 답이 나왔습니다. 동구 구민 여러분 드디어 해냈습니다. 뭐 박수 칠 건 아니고 그냥 좀 늦게 나왔지. 왜 맞췄느냐? 돈이니까. 관심이 풍부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예요. 애도 맞추잖아요. 네. 길 가다가 쨍그랑 전부 자교점의 소녀봅니다. 100원짜리 별 쓸모도 없는데도. 그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길 가다가 1,000원짜리가 한 장 떨어져 있다.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스인데 그 옆에 또 한 장 있더라. 어머 웬일이야. 정신없이 막 5장을 주스인데 어쩔 줄을 모릅니다. 다 주워봐야 커피 한 잔 값인데. 그게 사람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대답을 해가지고는 여기 초청될 이유가 없잖아요. 밤을 새워서라도 다른 대답을 만들어야 된다.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와 100원짜리 떨어질 때 뭘 죽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여러분들은 둘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대답을 하죠. 예,
저는 1,000원짜리 꼭 밟고 벤짜리 줍습니다. 왜? 날라가잖아요. 남들이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 이게 창의성입니다. 강사님은 언제부터 말을 잘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도 돌 때까지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이크를 잡고 나가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 MC 방우정입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걷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운 숫자만 해도 3,000번이 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일어서겠다는 열정과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1년 2년을 걸어 말을 배웠다는 거죠.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성들이 나이를 묻는 건 실례죠. 나이를 묻는 건 실례인데 작년에 몇 살이세요? 부드럽잖아요, 좀. 그러면 협력하냐 당할 필요도 없어요. 답은 있어요. 원래보다 한 살 적어요. 깔끔하잖아요.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마무리 단계로.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입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70분 전에 이런 얘기 했으면 바로 집에 갈 긴데 그냥. 물어도 말을 안 하니까 말주마락 하다가 70분 동안 되거든. 소통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남의 길 기자만 들어주고 생각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관심을 지르고 눈을 마주치면서. 가을이잖아요, 가을. 가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낙엽. 낙엽밖에 없습니까? 가만 단풍 끝? 낙엽 단풍 말고 뭐 없어요? 코스모스. 그렇지, 코스모스. 발음이 좋아요. 코스모스. 네. 또 예? 수학. 아, 역시 멋있다. 풍요와 결실. 뭔가 풍성하잖아. 또 독서. 이거 참. 네. 남들이 얘기할 거 얼마나 놀랬겠노 그걸. 네, 독서. 가을 그러면 이렇게 풍부하게 나와야 돼요. 예, 뭐 많이 있잖아요. 소풍, 운동회, 철진한 바닷가가 그리워지고, 야간 열차를 타고 목적 없이 여행을 떠나고 싶고, 사랑하는 상업가 조용한 산장에서 한 잔의 차를 마시고 싶고, 플라타는 습이 나뒹굴고 바바리 기슬을 세우고 돌아서는 남자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는 가을은 고독과 사색 낭만의 계절. 그래서 가을은 누구의 계절 그래요? 봄은 이제 토크가 되네. 끝날 때 되니까.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좀 잘했으면 됐지. 그 통계학적으로 여자분들은 봄에 결혼을 많이 하고 남자분들은 가을에 결혼을 많이. 예? 왜요? 뭐요? 말을 하세요. 뭐가요? 예? 웃으라고 했는 얘기는 웃으면 되는데 그걸 70분 동안 가니까 그걸 또 하나 발견했다고 따지고 달라들고 세상을 보러 보는 안목을 비시고 그 따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모르는 거는. 근데 진짜 심각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혼자 걱정을 해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여자들은 봄에 결혼을 많이 하고 왜 남자들은 가을에 결혼을 많이 하는 것일까? 이런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돼요. 근데 이런 유머를 했는데 남들은 다 웃는데 말 뜻을 몰라서 못 웃는 사람이 있어요. 끝나고 출입문 나가면서 끝에서 어떤 사람 버스 타고 가다가 혼자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 혼자 씩 웃어보십시오. 주위에 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주위에 자리가 많이 생겨나. 이 말도 이런 사람을 옛날에는 형광등이라고 그랬다. 들었죠, 그죠? 늦다는 거죠. 요즘 이런 사람들을 사오정이라고 그럽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오정이죠. 어떤 사람이 사오정이냐? 사오정이 식당에 갔는데 벽에 글자를 적어놨어요. 물은 각자가, 사오정이 각자야 물 가져오너라. 이게 사오정.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서울서 부산 가는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제주도 간비를 타서 잘못 타가지고 근데 제주도 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이 비행기 부산 가는데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는 사람이 내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묻지 마세요. 자, 오늘 강의 정리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틀린 게 뭐냐? 문자와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문자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소통의 진정한 지름길은 뭐냐? 모든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일 힘들어서 떠나는 것보다도 사람이 싫어서 떠난다. 그러면 진정한 소통의 지름길은 뭐냐? 상대편에 대한 경청과 배려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에 대한 탈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상대편에 대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천입니다. 강의 내용 똑같습니다. 발상의 전환, 창의와 혁신, 오픈마인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고, 소통의 리더십, 끊임없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보고 듣고 배웠던 것은 행할 수 있어야 된다. 1톤의 생각보다도 1g의 실체럼들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이 2015년 동구 해맞이 공원, 그때 제가 원래 일출 행사 사회를 봤어요. 시장님하고 다 모시고. 예. 원래 일출이 정말 멋있게 떠올랐어요. 그럼 그만큼 멋진 일출을 저는 오래간만에 봤었는데, 그때 뭔가 꿈과 희망에 북돋습니다. 그래, 원래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뭐 절주도 하고, 담배도 끊고, 그게 며칠 안 가잖아요. 설 쉬고 다시 하지 뭐. 그리고 설 쉬고 나서 또 굳은 맹세인데 또 며칠 가다가, 에이, 봄이 오면 애들 개학하면 그때 한번 출발하면 안 되겠나? 그러다가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한다보다도 걱정한다고 해야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의 폭을 줄이려고 그러면은요,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실천하고 행하면은 걱정의 폭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긍정의 힘입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일어났을 때의 이 신선한 공기, 찬란한 태양, 언제나 마실 수 있는 물, 건강한 신체, 그리고 잠잘 수 있는 공간,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하구나. 일이 있다면 그 분야 쪽으로 달인이 되라. 달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열정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일에 대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관심이 달인으로 이끌 수 있다. 천재보다 노력하는 사람보다 주어진 자기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